5월 11일 일요일 광명우스컵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권승철입니다. 저는 전일 좀 우려와는 다르게 전반적으로 좀 무난하게 안정감 있게 흘러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금일 광명우스컵은 상당히 좀 접전으로 경주가 펼쳐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10라운드는 노조 선수들만 출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6, 7, 8, 9, 11라운드는 4대3의 맞대결, 12라운드는 5대2의 싸움, 박건수하고 곽현명이 이번에 차 특별 승급 도전하고 있는데 시속감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두 선수의 동반 입장으로 쉽게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9라운드는 류재민이 선행 타이밍 잡아 나가게 된다면 함동주, 김범준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10라운드는 김민철이 연대세력 박일호, 강전, 고요한 중에서 누구와 호흡 맞춰 나갈지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6라운드는 접전 7라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8라운드도 좀 다소 좀 어렵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11라운드 김한율하고 공태욱을 활에 나간다면 김명경이 유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전일 봐서는 정민석의 컨디션도 괜찮은 것 같아요. 박훈재, 남승우 달고 쏘면 김명경 어렵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렵게 흘러갈 가능성 매우 높다. 전일과는 다른 양상의 편성이 짜여졌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설명 전에 최근 조회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조회만 하시고 구독 안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기왕이면 구독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방송 제작에 큰 도움이 된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빠른 방송 알람 받기 위해서 구독은 필수입니다.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정 언론 2조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만 말씀드리면 이성록, 정민석, 이로키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좀 좋았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천호성과 유연우도 전반적인 시속은 괜찮았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성록, 정민석, 이로키 선생의 선행력이 상당히 좋았었고 유연우, 천호성 여기에 고현도 내선 잡으니까 시속감은 상당히 괜찮았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광명 우스컵 6라운드부터 한 라운드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우스컵 6라운드 4대3의 맞대결 강진원, 남용찬, 이로키가 내선 잡는 데는 유리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김태훈도 전반적으로 몸 상태 보니까 나빠 보이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접전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강진원이 초주부담 안고 있기 때문에 남용찬이 자리 잡게 된다면 지종을 냈는데 컨디션 좋았었던 이로키가 내선 잡고 힘을 쓰는 견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선행감이 괜찮다면 완승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김태훈의 몸 상태도 나빠 보이질 않았습니다. 부상 후 오랜만에 출전하긴 했습니다만 시속감 발휘해 나갈 수 있는 22기 김태환의 동생 김태현이 힘을 쓰면 김용태라든지 조택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 12라운드 김민철이 조택 확실하게 챙겨 나갈 수 있다 말씀드렸었는데 조택 마크 놓치지 않고 착승권까지 진입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김태현이 힘을 쓰고 조택이 마크에 나가게 된다면 경상권 완승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패성 연예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만 제가 봤을 땐 김태현도 컨디션 몸 상태 괜찮아 보였었다는 점에서 좀 공격적인 승부 한번 기대해보고 싶은 공략해보고 싶은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태현이 먼저 힘을 쓰는 작전 펼쳐 나가게 된다면 조택이 막혀 나가면서 쫓아 나서는 경주 될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좀 이번 패성은 공격적으로 김태현하고 조택의 동반 입상 김태현하고 조택의 동반 입상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면서 강진원이 외선에서 차가 나오게 된다면 김태현의 뒷자리 쫓아 나서는 경주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조택이 젖히면 김태현이 젖히면 조택 쫓아가는 작전 김태현의 뒷자리를 강진원이 막혀나가면서 따라 나서는 경주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태현의 선정 가능성을 한번 먼저 공략해 보고 싶은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한차커도 노려본다면 김명태도 마크되면 쫓아 나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김태현이 가게 된다면 김용태까지 한번 공략해 보고 싶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지정훈련 때만큼은 이로키가 컨디션이 괜찮았어요. 강진원하고 남용찬이 주도권 잡아 나가게 된다면 김태현이 또다시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강진원이 남용찬 활약에 나가면서 강진원이 남용찬 챙겨주게 된다면 청평 완승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로키가 힘을 버텨내고 강진원이 짧게 가져가게 된다면 강진원과 이로키의 동반 입상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로키가 얼마만큼 끌어주느냐에 따라서 이번 회차 전반적인 컨디션은 괜찮았어요. 그 점 때문에 이로키가 긁어버리게 된다면 남용찬과 강진원과 강진원과 이로키 정도는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상황에 따라서 비노조 완승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태현의 몸 상태 전 괜찮게 보였어요. 그 점 때문에 조택 김용태
한 차권 더 노려본다면 강진홍까지 김태현의 선정 가능성 한번 공략해보고 싶은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리 들어간다면 남영찬하고 강진원은 연합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뭐 이렇게 해도 완승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태현은 조택과 연합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좀 어렵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노조 중심은 강진남인 것 같아요. 노조 중심은 김태현의 선정 가능성 충분히 생각해서 접근해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매수급 7라운드입니다. 하동성이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연이틀 타이밍 잡지 못하고 경주 타고 날아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동성이 힘을 쓰게 된다면 김영권이 막혀 나가는 견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노태권이 따라 나서는 견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과연 하동성이 얼마만큼 선행력을 발휘해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 개인적으로 7번 현지훈도 다소 좀 아쉬움을 남기긴 했습니다만 희속은 괜찮은 상황이란 점에서 현지인의 뒷자리 이찬우가 막혀 나가거나 현지인의 뒷자리 김용모가 막혀 나가게 된다면 현지인의 완승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득점은 하동성이 앞서 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하동성 앞선에서 때려줄 만한 선수가 없고 현지훈이 저측에 나서게 된다면 충분히 하동성 견제 가능하다는 점에서 전 주도력 발에 나갈 수 있는 현지훈의 선정 가능성 단 이찬우가 편안하게 막혀 나가게 된다면 직선 취임 나올 수 있는 만큼 현진하고 이찬우의 동반 입장 쪽에 현진하고 이찬우의 동반 입장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받아올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금정하고 수성은 자주 만나서 훈련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점 때문에 현진의 뒷자리를 오히려 김형모가 막혀 나가게 된다면 현진하고 김형모의 동반 입장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뭐 득점 순으로 견주가 진행될 수 있는 만큼 현진하고 이찬우의 동반 입장 단 복승 중심을 하되 현진하고 김용모의 동반시장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연이틀 죽 썼던 하동성이 힘을 씁니다. 이를 김용건이 막혀 나가게 된다면 직선 취입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동성이 과연 끝까지 버텨낼 수 있느냐를 놓고는 고민할 수밖에 없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동성도 내선 잡으면 시속감이 상당히 좋아요. 김용건이 이를 활에 나가면서 직선 취입발 살려 나가게 된다면 김용건과 하동성의 동반 입상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김용모가 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현지훈이 외서서 날라오거나 이찬우가 직선에서 취입 승부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김용건의 하동성을 활에 나가면서 직선 취입 승부 펼쳐 나가는 김영권하고 하동성입니다. 김영권하고 현지훈이에요. 김영권하고 이찬우 정도는 충분히 공격적으로는 한번 노려는 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연이트 죽었기 때문에 하동성이 뭔가 서두르려고 할 가능성 그렇게 된다면 김용건이 1호 활에 나가면서 직선 취입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서두르기 전에 현지훈이 타점 잡고 힘을 쓰면 이찬우, 김용모와 협공 가능성 특히 이찬우와의 연합 가능성이 유리하다. 복승까지 함께 생각해 둬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순위 들어간다면 아무래도 비노조 완승 충분히 생각은 해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김용건하고 하동성을 묶어서 3복승도 좀 공격적으로 과감하게 한번 노려는 볼 수 있는 상황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편성도 다소 좀 4대3의 라인 맞대결 하동성이 내선 잡게 된다면 김용건이 유리하고 현준이 내선 잡게 된다면 이찬우, 김용모까지 완벽하게 불러들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소 좀 접전으로 이어질 가능성 접전이 불가피한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스컵 8라운드 이번 편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준일이 연이틀 아쉬움을 남겼어요. 그 점 때문에 천호성의 선행 활용에 나가거나 천호성을 뒤에다 붙이고 힘을 쓰게 된다면 유리한 견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문승기가 추주분을 안고 있기 때문에 천호성하고 김준일이 자리 잡고 견주가 흘러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천호성의 선행을 김준일이 활용에 나가면서 짧게 가져가는 김준일이 힘을 쓰고 천호성이 몰가서 승부 타임 짧게 가져가는 작전 펼쳐 나가게 된다면 뭐 두 선수의 동반 입상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광근의 선행도 만만치가 않아요. 정하전이 후미에 막혀 나가게 된다면 27기 완승으로도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준일과 천호승의 협공이 먼저 통할지 김광근과 정하전의 협공이 먼저 통할지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김광근이 마크로 가긴 했습니다만 주도력 갖춘 내선 잡고 힘을 쓸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한살 터울 정하전과 호흡을 맞춰 나가는 견주 쪽에 좀 더 무게를 실어 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김광근이 정하전 달고 쏘게 된다면 두
선수의 동반 입장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조금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광근하고 정하전의 동반 입장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에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광근 정하전의 동반 입장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 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김준일을 외선에서 차가 나오게 된다면 김광근의 뒷자리 김준일이 쫓아 나서는 경주도 가능한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준일도 병주 타고 날아갔다 뿐이지 컨디션은 괜찮아요. 김광근과 김준일의 동반 입장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광근은 정하준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천호성이 힘을 쓰고 김준일을 몰고 가서 승부 타임 짧게 가져가게 된다면 김준일하고 천호성의 동반 입장으로 도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준일의 뒷자리는 문승기가 막혀 나가면서 쫓아 나서는 경주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천호성하고 문승기의 사이로 김준일이 들어가게 해서 힘을 쓰게 된다면 김준일하고 천호성의 동반 입장 김준일하고 문승기 정도는 충분히 마크되면 착승권 진입 가능하기 때문에 함께 공략을 해볼 수 있는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준일하고 천호성입니다. 김준일하고 문승기의 동반 입장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들 중심으로도 공략은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이라고 한다면 전 김광근과 정하전의 동반 입장 김광근과 김준일의 동반 입장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순리대로 간다면 이들 중심으로 하는 전략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주효진이 금요경주 때 낙차를 사고 당했습니다. 하지만 전혀 마크되니까 3차권까지 들이댄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상현도 있긴 합니다만 주효진이 정하전 김광근의 뒷자리 막혀 나가게 된다면 주효진의 3차권 승부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함께 공격적으로는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김준일이 천호성과 호흡 맞춰 나가게 된다면 문승기까지도 불러드릴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8라운드가 상당히 좀 까다로운 편성이 짜여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6라운드, 7라운드, 8라운드도 접전이 불가피한 라인 맞대결이라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 봐야 된다는 점 다소 가볍게 접근해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9라운드입니다. 류재민이 금요경주 때 너무나 좀 짧게 가져가는 견주장 펼쳐 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2차권에 머물면서 결승 진출이 좌절이 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기량 면에서는 월등합니다. 류재민 입장에서는 함동조, 김범중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기서 변수가 유현우입니다. 컨디션 괜찮아요. 선행력까지 발휘해 나갈 수 있는 유현우가 최창훈하고 유현우가 협권 펼쳐 나가게 된다면 전장인 박찬수가 주도력을 발휘해 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류재민이 저측에 나서도 되고 초반부터 힘을 쓰게 된다면 연대세력 함동주라든지 김범중과 호흡을 맞춰 나가는 견주 충분히 생각은 해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류재민하고 함동주가 그래도 과거 한 차례 동반 입장 경험을 갖고 있는 초조보다 안고 있긴 합니다만은 류재민이 함동주 달고 쏘게 된다면 마크 정도는 지켜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류재민과 함동주의 동반 입장 경제 중심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범중도 계속해서 후미권에서 걸리면서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금정하고 수성 자주 만나서 연합훈련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 김범중이 금정에서 또 개인 훈련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성팀과 과연 얼마만큼 만나서 훈련을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류재민이 금정하고는 상당히 좀 좋은 관계 맺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범중 달고 쏘면 착승권 진입 가능할 것 같아요. 마크만 지켜낸다면 착승권 진입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 함동주의 선정 가능성 쪽에 좀 더 무게를 실어 달라는 말씀 아무래도 김범중이 쫓아 나서는 견주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순리대로 간다면야 이들 중심으로 하는 전략은 안정감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래저래 유현우가 받아가거나 후미 공략에 나서게 된다면 함동주, 김범중 한 명 확실하게 털릴 수 있는 것 같아요. 3차권에서 유현우의 선정 가능성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변수 가능성이 있습니다. 류재민이 타점 잡고 기다려요. 최창훈이 모십니다. 유현우가 몰고 가요. 전장윤이 따라 나서게 된다면 류재민 넘어서다 퍼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류재민 중심으로 저배당 뚫려 나가고 있긴 합니다만 유현우가 최창훈만 제대로 활약이 나가게 된다면 이변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유현우하고 최창훈의 동반 입상 공략해보고 싶다 말씀드리면서 유현우하고 전장윤까지는 기대해볼 수 있는 한차권도 노려본다면요 아무래도 류재민까지는 유현을 중심으로 한번 공격적으로는 노려는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류재민 자체가 시속감 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함동주, 김동주, 김범중 연대세력 둘 중에 한 명은
강정은 확실하게 챙겨 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동반 입장 경험 갖고 있는 함동주의 흥미권 마크 쪽을 한번 먼저 가져가고 싶은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스컵 10라운드입니다. 금요경주 때는 아쉽게 저측에 나서다 밀려났었던 김민철, 하지만 전일 완벽하게 완승을 거뒀습니다. 전일 김민철이 가면 조택 완벽하게 챙겨 나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조택이 마크를 놓치지 않았어요. 김민철 전일 결승 진출에 실패했습니다만 자신감을 얻은 김민철, 인정받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후착입니다. 일단 뭐 고유한의 선행을 김민철이 활에 나가면서 승부거리 조절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과거 과연 광주팀에서 함께 훈련하고 있는 강지원과 발주대점 살려나갈 수 있는 박일호 중에서 누굴 챙겨 나갈 것이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팀은 광주팀이긴 합니다. 하지만 두 선수가 과거 광주 B팀하고 또 나주의 쪽 북광주 쪽이었었기 때문에 두 선수가 자연스럽게 연합 펼쳐 나가기보다는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박일호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금요경주 때도 박일호 뒤에 붙였다가 김민철이 못 넘어가니까 박일호도 힘든 경주가 되긴 했었습니다만, 아무래도 강주원 박일호 중에서는 박일호가 막혀 나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한데 고유한이 전일 끝까지 버텨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일 10라운드 고유한이 때리면 힘들다, 하지만 박건희가 고유한을 뒤다 붙이게 된다면 아무래도 현준이라든지 강지원에게 뺏길 수 있다 말씀드렸었는데, 고유한이 끝까지 마크 지켜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반적인 시속도 괜찮기 때문에 김민철이 연이틀 힘을 썼어요. 고유한의 선행만 좋다면 몰고 와서 살짝 잡아나가는 경주가 기본이 되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민철하고 고유한의 동반 입상, 고유한을 세게 넘어갈 이유는 없죠. 강지원하고 박일호는 김민철이 챙겨야 돼요. 하지만 고유한은 활용해 나갈 가치가 상당히 많아요. 전반적인 시속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김민철 철저하게 고유한 활약에 나가면서 종속만 꺼지지만 한다면 지켜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김민철 고유한 동반 입상 단연 돋보인다 말씀드리면서, 박일호 강전 중에서는 박일호 쪽에 박일호와 협공 가능성 쪽이 유리하고 안정감이 있다 말씀드리면서, 순위대로 한다면 아무래도 김민철하고 고유한을 묶어서 강재원, 박일호 양분하시는 전략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생각만큼 고유한의 선행이 나오지가 않는다면 김민철도 어쩔 수 없이 직선에서 좀 세게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박일호, 강재원 한꺼번에 불러들이는 작전도 충분히 생각은 해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철저하게 지켜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 만큼 김민철 고유한 쪽에 좀 더 무게를 실어 달라는 말씀, 강재원, 박일호 중에서는 박일호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광명 우스컵 11라운드 이번 편성도 상당히 좀 까다로운 편성인 것 같습니다. 김연경 입장에서는 김한울과 공택 호흡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공택이 초조보다 안고 있기 때문에 김한울하고 김연경이 자리 잡는 견제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김한울이죠. 김한울이 잘 가면 김연경의 직선 추입은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김한울 직전 회차도 이어서 연타 출전하고 있는데 종속에 나오질 않고 있어요. 그 점 때문에 김연경이 마냥 김한울만 믿고 경주 펼쳐 나가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김연경이 김한율 상대로 저치기까지 나설 만한 몸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정민석이 금요경주 때는 선행으로 고전을 했습니다. 하지만 전일 저치기 나서니까 상당히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줬었다는 점에서 정민석 입장에서는 박훈재라든지 남승우와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중에서도 남승우의 선전 한번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직전 4월 달에 정민석이 남승우와 호흡을 맞춰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동반 입상 하는 듯 했습니다만 어미택에 잡히면서 정민석 하고 남승우가 2, 3착으로 만족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어차피 이번 편성 내선 잡는 선수들은 비노조인데 희속감이 빠른 선수가 아니에요. 정민석이 냅다 젖혀버리게 된다면 남승우라든지 박훈재가 마크에 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팀 선배 남승우 마크 지켜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전 공략적으로 한번 정민석과 남승우의 동반 입장을 먼저 한번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 있겠고, 금요경주 때 낙차 사고 당했었던 박훈재 전일 다소 좀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김태현 믿었는데 김태현이 나가지 못하다 보니까 마크형인 박훈재 입장에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발주대점 살려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정민석이 박훈재 달고 쏘는 작전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에서 정민석, 박훈재 동반 입장 정도는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정민석은 남승우를 먼저 챙겨나가는 박훈재 차선으로 둘 중에 한 명은 정민석이 가면 챙겨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단 정민석의 고질적인 문제, 직선에서는 아무래도 좀 페달링이 좌우 밸런스가 안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직선에서 시속이 나오지 못하면서 고전을 많이 하긴 했습니다만 저측이 나섰을 땐 다른 것 같아요.
담승화, 박훈재 확실하게 챙겨 나가는 상황에 따라서 뭐 이들 중심으로도 삼복승 한번 과감하게 한번 노려보고 싶은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한율이 재기량만 발에 나가게 된다면 김형경하고 공태욱이 따라 나서는 견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김한율 시속감 괜찮다면 지켜주면서 짧게 가져가는 작전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아무래도 김한율이 힘을 쓰게 된다면 김형경의 뒷자리는 공태욱이 막혀 나가면서 빨려 들어가는 견주가 안정감 있을 것 같습니다. 괜찮다면 지켜주는 작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비노주 완승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노주와 비노주 완승 가능성 충분히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김명경도 정민석의 뒤를 노리게 된다면 3차권 안에는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복수에선 정민석, 김명경 묶어서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편성 김명경이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기량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인정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최근 경주 보면 춤이 나오지 못했고 김한율의 선행도 시속이 나쁜 상황, 썩 좋지 못한 상황이란 점에서 힘든 견주가 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수급 결승 12라운드 이번 편성 박건희하고 김성구 5대2로 싸우는 편성에서 아무래도 경주 펼쳐 나가기는 쉽지만 않은 것 같습니다. 곽현명이 있고 박건수가 있어요. 시속감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는 두 선수. 박건수가 얼마 전에 또 대상 경주까지 우승하다 보니까 득점이 웬만한 특성급 선수들보다 점수가 더 높아졌습니다. 시속감도 월등하게 좋아요. 곽현명과 동반 입상 경험도 상당히 많습니다. 박건수하고 곽현명의 동반 입상 깔끔한 마무리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뒤집힐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는 점에서 특별 승급 도전하고 있는 두 선수 1, 2차만 하면 결승할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29기 넘버원인 박건수가 좀 더 유리한 견주가 될 가능성은 높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젊다는 점에서 상당히 유리할 것 같아요. 박건수하고 곽현명의 동반 입상 쪽 복승 중심이라는 전략, 안정감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만약에 두 선수가 싸우게 된다면 아무래도 배민구가 후미권에서 기회 노릴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곽현명하고 배민구라든지 박건수하고 배민구 정도는 차선으로 한번 가져가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특별 승급 도전하고 있는 두 선수가 뭉쳐서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 점 때문에 두 선수 중심을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면서, 술에 들어간다면 박건수, 곽현명, 배민구로 이어지는 삼복승 라인이 아무래도 안정감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명경민을 이성록이 활약에 나가게 된다면 이성록도 3차권 진입은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객관적인 기념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박건수하고 곽현명 비교적 쉽게 편성이 짜여졌어요. 두 선수 모두 동반 입상에다가 경험도 있고 희속감 면에서 월등합니다. 협공 펼쳐 나가게 된다면 무난하게 쉽게 마무리될 가능성, 배당이 얼마만큼 형성이 될지가 최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교적 쉽게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광명 우수급 결승 12라운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광명 우수급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무래도 초반부 초반부 6, 7, 8 라운드가 상당히 좀 어렵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면서 11라운드도 배당 가능성은 충분히 생각해서 접근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